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까? 젊을 때는 힘과 기세로 밀어붙이면 웬만한 일은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억울해도 언젠가 보자 하는 기세 하나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건강, 가족, 자녀의 삶, 노후, 관계의 거리.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묻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역사 속 한 사람을 불러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야 백성이 덜 고통받는지, 다리를 어떻게 놓아야 무너지지 않는지, 나라의 제도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매우 차갑고 냉정하게 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배지에서 가족과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사람의 외로움과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끌어안으려 했던 참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즉, 정약용의 삶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정확한 이치. 채널 이름이기도 한 이 두 단어는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실제 삶 속에서 마음과 이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려 했을까?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나이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삶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이치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났던 정약용은 대개 실학자, 다산 선생, 그리고 책을 참 많이 쓴 학자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는 한 번도 평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매우 똑똑하고 총명한 인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과거에 급제의 관직에 올랐고 왕 곁에서 의견을 올리는 중요한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세금 제도를 고치고 억울한 재판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에게 정치와 학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한 것은 결국 삶과 제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당파 싸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던 분위기 속에서 그의 제안과 개혁은 종종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정약용은 죄인이 되어 멀고 험한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얻었던 지위와 명예, 앞으로 펼쳐질 줄 알았던 길이 한순간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고 왕의 곁에서 나라 일을 논하던 사람은 이제 산과 강 사이 작은 초가집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겹쳐보게 됩니다. 인생은 생각만큼 곧게 뻗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병, 사고, 관계의 끊어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는 억울함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는 다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절망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정약용의 유배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역시 처음엔 분노와 억울함, 슬픔을 수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점은 그 절망을 인생의 마지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서 출발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고 수많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라의 제도와 법에 대한 책도 있었고 인간의 마음과 도리에 대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버려진 자리인 유배가 오히려 그의 사상과 인생을 가장 깊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는 시기,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 사회에서 한 발 비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라도 묻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그 둘 중 후자를 택한 한 사람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였고, 이치의 눈으로 자신의 처지를 다시 바라보며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마음과 이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남긴 글들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마음을 어루만지는 문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구와 형제들에게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훈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의 마음 상태를 살피려는 따뜻한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번 남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다. 허물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약용 자신도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이들이 정세가 불리해지자 슬며시 거리를 두고 어떤 이는 모르는 척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만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것이다.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와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사람을 볼 때 행동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까지 보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그 과정을 상상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라. 공부를 하되 몸을 해치면서까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세상 일에 분노하되 그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지는 말아라. 이 말 속에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지 말라는 조금은 다정한 그러나 깊이 있는 당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약용이 생각한 마음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마음은 단지 굳게 먹는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흔들리는 존재다. 두려워하고 이익 앞에서 갈등하고 외로움 앞에서 약해진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보았을 때 쉽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나라도 그 자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쯤 멈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에는 극과 백, 옳고 그름이 쉽게 나뉘어 보이던 일들이 이제는 그 사이에 수많은 색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보며 예전 같으면 왜 저래 했을 일도 이제는 저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말이 조금 더 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마음도 그랬습니다. 스스로도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아무 기준 없이 다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은 그 마음의 사정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의 글 속에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조용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향한 마음은 부드러웠지만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은 놀라울 만큼 냉정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들을 보면 나라의 제도를 분석하고 세금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으려면 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제도가 틀리면 결국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선한 뜻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는 중요하지만 그 의도가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끝까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그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이치입니다. 이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그 결과가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차갑게 살펴보는 눈입니다. 정약용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유배를 당한 뒤 그는 단지 억울함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적 싸움과 시대의 불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는 자신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더 지혜로웠다면,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을까? 즉, 그는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연습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지만 조금 차분해져서 돌아보면 그 사람이 그날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고 나에게 그 말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상처를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지만 이치는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는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정약용이 말한 이치는 누군가를 냉혹하게 잘라내기 위한 칼이 아니라 그릿해진 시야를 맑게 해주는 안경에 가깝습니다.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사실을 가능한 한 정확히 보려고 애쓰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가정과 인간관계, 사회를 보는 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렇다는 마음과 그러나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라는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판단이 당장의 감정에 휩쓸린 것은 아닌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옳은 선택인가? 정약용은 이 마음과 이치를 서로 반대편에 두지 않고 같이 가야 할 두 다리처럼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걸어갈 수 없고 이치만 있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마음은 따뜻해야 하지만 판단은 냉정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이해가 넓어지고 현실을 보는 눈은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아니라 함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마음과 이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꿈과 이상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싸움과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배라는 험한 길로 내몰렸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은 생각과 더 넓은 마음을 길러냈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알았고 그 약함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으려 했고 자식과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부드러울수록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뜻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도와 선택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차분히 끝까지 따져보았습니다.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약용의 삶에서 이런 한 문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마음으로 보고 판단을 내릴 때는 이치로 따져보라. 마음은 따뜻하게, 판단은 냉정하게. 우리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앞서 이치를 놓치고 어떤 날은 이치를 앞세우다가 마음을 잃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신 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볼 때 마음은 충분히 따뜻했는가? 그리고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이치를 살펴보려 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천천히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정약용이 말한 마음과 이치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함께 나눌 여러 이야기들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일 것입니다.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판단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삶. 그 길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요?